네, 코로나19 관련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인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방역 당국은 매우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량구입니다.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38명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30명대에서 5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일단 강양구 기자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오늘 방역당국 관계자조차도 수도권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네, 일일 확진 환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주목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첫 번째는 방역당국이 깜깜이 감염이라고 하는 전파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숨은 전파가 수도권에서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두 번째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이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음. 들어서 탁구장이 그 한 A인데요. 네. 탁구장은 애초에 감염에 취약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의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서 모든 실내 장소가 감염에 취약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감염에 취약한 곳을 따로 추려내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운동하는 헬스장 같은 데 있잖아요. 네, 헬스장이나 여러 그렇습니다. 사람이 같이 이제 운동했던 예전에 요가 이런 하시는 곳에서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탁구장도 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다른가요, 차원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밀집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바이러스의 밀도가 낮다면 네. 사실은 탁구장에서 이런 집단 감염이 나타날 일은 사실은 굉장히 드문 거죠. 어. 그런데 수도권에 굉장히 바이러스의 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네. 과거에는 위험하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탁구장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뭐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전체 이제 탁구장 영업을 폐쇄했거든요. 네. 근데 장단컨대 이번 주 다음 주에 탁구장 외에도 우리가 기존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런 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이건 이제 수도권 대유행으로 가는 어떤 징조라고 봐야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도 수도권의 집단 감염 고리를 제때 어떻게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때문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이 밝힌 수도권의 바이러스 재생산 감염 지수가 2에 가깝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환자 한 명이 두 명을 감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2월에 전반부에는 굉장히 조용했었거든요. 네네. 확진 환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대구에서는 조용히 바이러스 축적이 이루어지다가 음. 2월 21일에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대구에서 909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100명에서 거의 1000명대로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네네. 그런데 대구의 인구는 250만 명이에요. 음. 수도권 인구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2,600만 명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인구의 이동도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월이나 혹은 7월의 어느 날에 수도권에서 하루 확진 환자가 100명을 찍는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이 수도권을 덮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은 수도권이 이탈리아 북부가 되고 또 미국 동부가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더 심각한 문제는 대구 경북의 유행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방역 역량을 총동원해서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네네. 근데 수도권 유행이 시작하면 도와줄 곳이 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서울의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황이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증 환자나 고위험군 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더군다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이 1월이나 2월의 상황과 다르게 지금은 5개월 동안 의료진이 지칠 대로 지쳐서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 만약에 수도권이 이제 대유행이 생긴다면은 그 여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클 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미 지금은 서울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거의 다 찬 상태다.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강양구 기자가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네네. 정부가 5월 이후에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셨어요. 어떤 점에서 실패라고 보시고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네, 4월 돌이켜 보면 4월 30일에 음, 해외 유입을 뺀 국내 확진 환자 수가 0명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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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다수의 방역 전문가는 5월 한 달 동안 단계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네, 특히 5월 초에 황금 연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1주, 2주 정도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음, 특히 수도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절차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전문가의 조언이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5월 3일에 정세균 총리가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격 전환을 선언을 했고 네, 또 전 학년 등교 개학도 강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계속해서 이태원 집단 감염, 물류센터 집단 감염 같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과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안이함으로 한 달 넘게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2주 후 그리고 한 달 후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체적이고 그리고 강력한 선제적인 조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원칙은 그런데 네. 어쩌면 수도권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네네. 문제는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입니다. 방역 전문가나 의료진과 일반 시민 사이의 체감도가 너무나 다른데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쪽에서는 반값 영화 티켓을 뿌려가지고 극장에 자꾸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극장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산밀 환경이거든요. 음. 밀접하고 밀폐되어 있고 그리고 밀집되는 환경입니다. 네네. 그리고 개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학도 학교도 전형적인 산밀 환경이에요. 그렇죠. 밀접되고 밀폐되고 밀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윤경 본부장을 비롯한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극장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또 학교로 계속해서 이제 개학을 유도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방역 당국이 자꾸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라고 해도 이게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오히려 더 걱정스럽습니다. 강양구 기자는 지금 이 당국자들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네.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 겸 부총리. 교육부 장관 네. 그리고 박농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속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은 아직 방역 당국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네. 앞으로 1주를 더 보자, 2주를 더 보자 이러면서 지금 약 40일 가까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이런 그 때늦은 조치로 6월 달에 수도권에서 걷잡을 수 없는 유행 사태가 생긴다면 네. 저는 그분들이 방역 정책을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시민들이 감시하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면 그래도 방역 당국에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컨트롤권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것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저는 대통령께서 나서서 음. K 방역의 실패를 선언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미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그런 상황에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네. 여기저기서 지금 방역이 실패한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올 것인데요. 음. 가장 걱정이 되는 곳은 수도권 곳곳에 굉장히 많은 노인 요양시설이 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노인 요양병원이나 혹은 노인 요양원이 이제 뚫리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80대 어르신의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이 사망하고 70대 어르신의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네.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여기저기서 잃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은 좀 피해야죠. 알겠습니다. 부디 우려한 정도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